안녕하세요. 퀴즈 스피치 대한민국 제1호 전지영입니다. 재미있는 스피치 세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강에서 스피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성과 발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1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실제 현장에서 퀴즈 스피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라는 의미에서 마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실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1강 수업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매일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만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흥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습자들은 시범의 반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나 목소리를 훨씬 더 크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퀴즈 스피치를 할 때 어린이들이 끝까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1강에서 했던 발성의 기본을 잠깐 복습해보고 단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했던 발성의 기본 자세 기억나십니까? 구령 붙여드릴게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리, 팔, 배, 가슴, 눈. 다 잡으셨어요? 가물가물 아직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긴 너무 어려우니까 1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에는 음계라는 게 있죠. 소리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 높낮이를 음도라고 하는데요. 이 음도를 변화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도를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말씀을 하셔야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집중하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강조할 때 아주 높은 음을 쓸 수도 있고 아주 낮은 음을 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발성을 통해서 음도 변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두셔야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성 연습, 음도 변화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기 전에 중요한 사실, 코와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공기를 빼면서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일명 배로 말하기, 복식 호흡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만 드리고 말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복식 호흡이란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차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 그래서 배가 빵빵하게 나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복식 호흡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했던 간단한 발성 연습 같이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강에서는 가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차라는 단어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발성법 기억나시죠?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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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네, 4단계 음의 높이가 달라지는 걸 이제는 느껴지시나요? 아직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이 발성 연습을 할 거니까요. 그때마다 연습 같이 하시면 조금씩 실력이 느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한번 한 음도씩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기차 2음절 4단계 발성 연습 준비 시작.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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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네, 잘 따라 하셨죠? 따라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에서 했던
기차라는 이음절을 가지고 발성 연습 다시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단문장을 통해서 발성 연습을 좀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음절 단어를 가지고 4단계를 이렇게 음도 변화를 하기도 쉽지는 않았지만 단문장으로 들어가면 한 문장 안에 6개 또는 8개 정도의 음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연습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해볼 문장은 자신감이라는 원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책을 보시다가 또는 영화를 보시다가 좋은 문장이 있다라고 하시면 스크랩을 해두셨다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자신감이라는 원고는요. 어린이들이 정말 이 원고를 힘차게 외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란 원고로 4단계 발성법 보여드릴게요. 나는 자신 있다. 발표도 자신 있다. 공부도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네, 이렇게 외치다 보면 정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뭔가 어색하죠? 맞습니다. 제스처가 전혀 없이 부동 자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내용에 걸맞는 제스처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는 커지거든요. 이 제스처 사용법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학습해 보고요. 오늘은 자신 있다라는 내용에 어울릴 만한 제스처, 바로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드시면서 힘차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불끈 치면서 자신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스처와 함께 4단계 발성법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역시 자세 흐트러지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자세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역시 중요한 거 복식 호흡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세와 호흡 가다듬으시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한 음도씩 저와 함께 번갈아서 해볼게요. 준비하시고요. 나는 자신 있다. 발표도 자신 있다. 공부도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네, 실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자신감이 없이 말씀하시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반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장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 외치다 보면 사실 스피치 실력도 향상이 되지만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외치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인성과 태도까지 함께 변화를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1강에서 했던 발성의 기본 자세를 복습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단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길게 발성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한 호흡으로 모든 문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소리를 낼 때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이렇게 발성 연습 다시 한번 마쳐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